문재인 대통령이 청주 오송에서 바이오 헬스 국가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충북의 바이오가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청주시 의회에서 청주 추모비를 청남대로 옮기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술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최근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방침을 밝혔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주 오송을 찾아 그 실행 계획을 담은 국가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3대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한다는 충청북도의 계획도 지원하겠다고 말해 오송이 차세대 주력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오 헬스 분야 국가 비전을 발표할 적임지로 낙점한 곳은 국내 최초의 생명과학단지가 있는 청주 오송이었습니다. 바이오 관련 국제기관과 기업이 밀집한 오송에서 혁신 전략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나아가고 있는 오송에서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약과 생명공학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세계 시장을 앞서갈 최적의 기회임을 강조한 문 대통령.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3배 확대, 50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연구개발과 투자 확대,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약속했습니다. 특별히 충북과 오송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의미심장한 발언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생명과 해양의 땅 충북에서 국민 건강의 꿈과 함께 경제 활력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충청북도도 11년 동안 8조 2천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바이오 의과학기술원 설립과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바이오 인력 5만 명을 양성하고 바이오 기업 1,600여 개를 유치하며 일자리 20만 개를 창출함으로써 생산 유발 효과 35조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함께 지원하겠다고 화답한 문 대통령은 충북 기업인들을 만난 뒤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도시공원 보존을 요구하는 청주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방문에 맞춰 대책을 촉구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북 경제를 견인하는 한 축인 LG화학이 이른바 구미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충청북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청주 오창 공장과 겹치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를 놓고 경상북도 또 구미시와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 투자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청북도는 LG화학 청주 오창 공장 투가 투자에 미칠 영향과 생산 품목 변경 가능성 등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국제 종합 무예 경기 대회로 오는 8월 개막하는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준비 상황 그리고 지난 대회와 다른 점을 살펴봤습니다. 임용순 기자입니다. 지난 대회가 열렸던 청주와 이번 대회가 열리는 충주. 상당산성과 천등산에서 체화된 성화가 충북 11개 시군, 충주 25개 읍면동을 각각 순회한 뒤 개막식 전날 하나로 합쳐집니다. 자율주행 차량과 드론 등에 의해 봉송된 성화는 8월 30일 개막식이 열리는 충주체육관에서 대회 첫날을 밝히게 됩니다. 이날 개막식 장면은 MBC 채널을 통해서 전국에 생방송으로 중계됩니다. 개막식에는 100개 나라에서 온 4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 등이 함께합니다. 지난 대회 때 8명의 선수가 무단 이탈해 가장 문제가 됐던 선수 관리에 대해서는 1:1 전담 인력 배치까지 포함한 각별한 대책이 세워졌습니다. 국제연맹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을 하고 다음에 조직위원회에서도 그 선수들에 대한 2차 심사를 거친 다음에 3차로는 그 종목별 그 TD들로부터 그 한 단계 더 심사를 거쳐서 이번 대회는 IOC와 국제경기연맹 총연합회인 가이스포, 국가올림픽연합회인 안옥 등 세계 3대 스포츠 기구의 대표단들을 비롯해 29명의 국제 스포츠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지난 대회 때보다 격을 높일 전망입니다. 경기 운영도 국제연맹이 지정한 방식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현재 관련 시스템 개발이 한창입니다. 태권도와 무에타이 등 세계 반도핑 기구가 관리하는 8개 종목에 대해서는 도핑 검사도 병행됩니다. 대회가 열리는 8일 동안에는 무술 관련 영화제와 박람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개최됩니다. 대한민국 충북이 전 세계 스포츠 기구에 우리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의 북한 참가는 최근 북미 간 정세 변화 등으로 어려워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북측의 참가를 추진하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게 대회 조직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MBC 뉴스 이명순입니다. 충주 고교 평준화를 위한 여론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28일까지 7일 동안 서면으로 진행되는 여론조사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학생과 학부모, 교원과 학교 운영위원, 시 도의원 등 모두 11,879명이 대상입니다. 고교 평준화는 여론조사 결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고 오는 31일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청원고, 세광고를 시작으로 올해 찾아가는 학교 진학지도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도교육청은 개별 학교의 진학지도 실태 분석을 토대로 교육과정,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등에 대해 전반적 진학지도를 하고 고교 1, 2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달 도 내외 진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학 컨설팅 팀을 꾸리고 일선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제천시 유청소년에게 해외 축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제천시는 국내 전문 지도자의 축구 클리닉과 해외 명문 구단을 방문할 수 있는 대한체육회 주최 선진축구 체험 사업에 선정돼 지역 내 초중학교 남녀 학생 15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들은 다음 달 20일까지 제천 축구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전국에 흩어져 사는 러시아 사할린 이주동포 600여 명이 푼바 축제가 개막한 음성에서 만나 화합을 다졌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음성지구협의회는 전국의 사할린 이주동포 600여 명을 축제장으로 초청해 초대 가수 공연을 관람하고 푼바 축제를 즐기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청주 추모비를 전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로 옮기자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추모비는 보수단체 등에 막혀 여기저기 떠돌다 한 미술공방에 8년째 머물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맞는 걸까요?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시 문이면의 한 미술공방 조각공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못다 이룬 꿈을 우리가 이루겠다는 문구. 2009년 서거 당시 49제를 앞두고 뜻을 함께한 청주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허가 없인 안 된다는 청주시와 보수단체가 끝내 막은 청주 도심 설치. 성당 마당과 내수의 한 농촌 창고를 거쳐 8년 전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포장도 뽑히지도 않고 여기서도 이제 한 구석에 이렇게 모시고 있다가 그래도 비교적 좋다는 곳으로 이제 모셔놓고 그동안 있었던 거죠. 서거 10주기를 맞아 이 추모비를 청남대로 옮기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과거 대통령 별장이자 권위의 상징이었지만 노 전 대통령이 충북도민에게 돌려준 만큼 최적지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념을 넘어서 우리의 역사를 바로 기억하고 배우는 성숙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청남대로 옮기자는 주장은 이시종 충북지사 취임 이후 지난 2011년에도 나왔지만 충청북도는 대통령 유물이 아니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방촌장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가서 또 정권이 또 확 또 바뀌어가지고 뭐 누군가가 저거 치워 하면은 또 그때 와서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 그 추모비는 여기가 인연이 아닌가. 청주에서 여기저기 떠돈다는 소문에 봉화마을로 광주로 옮겨가겠다는 권유를 받아도 시민들의 기억에선 멀어져도 끝내 청주 한켠을 지킨 추모비. 제자리가 어디인지 청주 시민들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북 도내 소방관들이 평소 갈고 닦은 구조 구급 기술을 겨뤘습니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현장 대응 능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구슬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화복으로 완전 무장한 소방관들이 호수를 들고 표적지로 물을 뿌립니다. 훈련탑 위에서 절단기로 장애물을 제거하고 한층 더 올라가 물을 뿌립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안에 고립된 동료 소방관을 부축해 밖으로 나옵니다. 4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화재 진압 전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안에 화재가 발생했고 안에 요구조자가 있을 때 저희가 안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방수를 할지, 로프를 올리고 요구자를 어떻게 구조할지 그런 거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들것을 든 소방관들이 12m 높이 훈련탑을 올라갑니다. 옥상에서 레펠을 탄 소방관이 지상으로 내려오고 추락사고를 당한 사람을 들것에 싣고 다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인양 준비 완료! 들것을 눕혔다 세웠다 하며 둥근 통 모양의 장애물을 통과하는 고난이도의 기술입니다. 네, 이제 팀도 옮기면서 이렇게 바쁘게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저희가 2달 동안 정말 노력하고 피땀 흘리게 정말 노력했습니다. 현장 활동에 필요한 팀 전술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소방기술 경연대회로 도내 12개 소방서에서 200명이 넘는 소방관들이 참여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재난 현장에서의 자신감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훈련하고 숙달 중인 개인 및 팀 단위 전술을 바탕으로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대회 우수 성적팀은 인사평가에서 가점을 받으며 다음 달 충남 천안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출전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최근 충북에서 잇따라 발생한 작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제천과 청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폭발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작업장 폭발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지 못한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도 철저히 분석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충북에서는 제천 화학물질 폭발 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은 데 이어 어제 청주 오창에서도 실험식 폭발로 3명이 다쳤습니다. 충청북도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연구를 맡겨 수립하는 이번 계획에는 화학물질과 발암성 물질 배출 저감 대책과 관리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 화학물질 사고 예방 추진 계획과 사고 발생 시 비상 대응 방안, 조치, 복구 체계도 구축됩니다. 어제 충남 천안의 배 농장 5곳에서 과수 화상병이 확진됨에 따라 도내 과수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고 지난해 과수 화상병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예찰을 강화했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고온다습한 계절에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지난해 제천과 충주에서 화상병이 발생해 과수원 51헥타르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청주와 직항로가 개설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대표단이 충북을 방문해 문화관광 교류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대표단은 충청권 여행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두 지역 관광 수요 창출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